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AC 밀란 지난 16일 베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인터밀란과의 무승부, 로마전 승리, 엠폴리전 승리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며 1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진의 레앙과 플리시치의 복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레앙은 이번 챔스에서 최다 드리블을 기록하며 측면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플리시치 역시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히메네스의 반등 여부도 기대되는 요소이며 수비에서는 에메르송이 빠지지만 워커가 대체 가능하며 매냥의 안정적인 선방 능력을 고려하면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은 AC 밀란입니다. 페이에노르트 지난 16일 브레다와의 원정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후 브레다전 무승부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야세우에다, 퀸텐 팀버, 칼빈 스탱스, 황인범 등 핵심 전력 8명이 이탈하면서 전력 공백이 상당히 큽니다. 이로 인해 무사, 이바누색, 카란자가 공격을 이끌 가능성이 크지만 정상적인 베스트 라인업을 꾸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챔피언스 리그 원정에서 맨시티 원정 무승부, 바이에른 뮌헨 원정 승리 등 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지만 대거 이탈 변수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페이에노르트입니다. 초안 분석. 경기 흐름은 밀란이 주도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며 페이에노르트는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밀란이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페이에노르트의 전력 공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밀란이 다득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아탈란타 지난 15일 칼리어리와의 홈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공식 6경기에서 1승 3무 2패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헬라스 베로나전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이후 경기에서는 공격력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칼리어리전에서도 무득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골 결정력 문제가 여전한 모습입니다. 스카마카의 결장으로 인해 레테기에게 기대가 집중되고 있지만 그 역시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케틀라에와 파살리치가 이를 지원하며 찬스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의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수비에서는 코스누와 스칼비니가 빠지면서 빌드업과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의 역습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탈란타입니다. 클럽 분위해 지난 16일 클럽 분위해와의 홈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공식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무난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 대항전에서는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아탈란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심리적 우위를 점한 상태이며 측면과 속공이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나킨, 탈비, 촐리스 등이 역습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특히 촐리스는 최근 경기에서 교체 출전 후 동점골을 터뜨리는 등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오르도니에스와 메헬레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클럽 브리헤입니다. 초안 분석. 경기 흐름은 아탈란타가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며 브리헤 역시 역습을 통해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홈 이점을 가진 아탈란타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에른 뮌헨 지난 16일 분데스리가 22라운드 레버쿠젠과의 원정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셀틱과의 1차전에서 원정 일정임에도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좋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경기는 뮌헨의 홈에서 열리는 만큼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리그에서 레버쿠젠을 상대로 풀 전력을 가동한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상황이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셀틱, 지난 16일 프리미어십 26라운드 던디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1차전에서 경기력 면에서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보다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맥그리거가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를 조율할 것이며 하타테와 엥겔스가 공격 전개를 맡아 빠른 템포의 패스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전방에서는 마에다, 아이다, 조타가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난주 1차전에서 득점했던 마에다의 빠른 침투와 압박이 뮌헨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어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결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셀틱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1차전 승리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틱은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뮌헨의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만큼 쉽게 득점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 양상은 뮌헨이 점유율을 유지하며 셀틱의 압박을 피해 측면 공격을 활용하는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며 셀틱이 후반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뮌헨 역시 최근 공격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득점 양상이 예상됩니다. SA 벤피카. 지난 16일 리가 포르투갈 22라운드 산타클라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전방 압박을 활용해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동시에 측면을 활용한 역습으로 모나코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는 팀이며 1차전에서처럼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시도할 것이고 중원에서는 경기 조율과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 전개를 방해하면서 빠른 측면 전환을 통해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역이용한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는 SA 벤피카입니다. AS 모나코. 지난 16일 리그왕 22라운드 낭트와의 홈 경기에서 7-1로 승리하였습니다. 2차전에서보다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1차전에서는 수비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공격을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드필드에서의 공수 전환 속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빠른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측면에서는 미나미노를 활용한 돌파와 크로스가 핵심적인 공격 패턴이 될 수 있으며 최전방에서 비에레트가 수비진을 끌어당기며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시도하며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AS 모나코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의 흐름은 모나코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하려 하고 벤피카는 단단한 수비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반격을 노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나코는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활용해 상대의 수비를 흔들려 하겠지만 벤피카의 탄탄한 수비 조직과 정교한 역습 전개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경우 경기는 벤피카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모나코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크며 벤피카가 이를 이용해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벤피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